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가 대기대명사 한번 잡고요. 스스로를 만들어내. 뭔 소리냐면 바로 저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도시들이 복잡하고 적응력 있고 스스로를 조직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도시는 스스로를 형성, 이 얘기하고 싶어요. 좀 더 하다가 설명하요. 당연히 여기 이 때 가주어의 요 자매품 사람이면 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같은 말 찾으면 만들어낸다 이렇게 똑같죠.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이래요. either A or B 걸어서 개인적으로 하던 간에 아니면 여기가 지금 부사구잖아. 그리고 여기 전치사구는 둘 중에 하나거든. 형용사구로 가든지 아니면 부사구로 가든지. 그러니까 명사에 대해서 서술하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명사 제외하고 딴 거에 대해서 서술하면 부사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치사구는 결론적으로는 형용사구도 되고 부사구도 되니까 여기 병렬을 걸었을 때는 얘는 지금 뭐 취급하면 된다? 부사구 취급하면 된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던 간에 아니면 조직화돼서 TP 한번 해볼까? 조직화돼서 하던 간에 그러면 개인적으로든 혹은 조직적으로든 이 말이겠지. 근데 항상 5월이 걸리면 이거 아니면 저거 둘 다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중요성을 갖는 게 아니야. 사실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하고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조직화되냐면 어떨 때는 뭐 사업체가 돼서 하기도 하고 조직화됐을 때 아니면 정부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등등 기관이 돼서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도 안 돼.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지 어떻게 도시가 도시를 만들겠냐 이 말인 거지. 왜? 도시라는 거는 물론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건물만 있다고 우리가 도시라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지? 그치. 도시라는 거는 이 물리적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첫 문장에서 도시는 스스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나도 당연히 알지. 사람들이 도시 만드는 거 나도 알지 하면서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만드는 건 맞아. 버하면서 이제 근데 내가 뭔 말이냐면 하면서 다시 첫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의 역할은 뭔 소리야? 도시가 그러면 뭐 가만히 뭐 씨 뿌리면 도시 씨 뿌리면 알아서 도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까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개발하고 그건 나도 아는데 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뭔 얘기했냐? 어떤 의미에서라고 했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야 하면서 대부분 경우에서 이제 플로우 한번 잡아줘야겠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알면 좋은 게 여기 물론 당연히가 있잖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는 순접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다가 물론 이런 단점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비싸다라고 얘기하다가 물론 뭐 중고로 사면 저렴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 그래서 오폴스는 경우에 따라서 역접인 경우도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글은 어플스를 역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역점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가 스스로 형성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얘네는 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대동사 받자 그리한다는 우리 2번에서 얘기했던 도시를 만든다를 얘기하는 거죠. 시리즈였나? 요게 핵심이야. 아까 도시가 스스로 형성된다고 했던 게 뭔 소리냐?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의도가 없고 살다 보니까 어쩌어째 하다 보니 요게 스스로 형성된다라는 포인트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요즘에는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야 여기 학교 지을 거야 딱 정하고 학교 지으면 주변에 뭐 있어야겠어? 편의시설? 편의시설? 그 전에 또 원초적으로 보통 집이 있지. 네. 그죠? 집이 가까워야지 아이들이 보보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상업시설 해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시작하거든.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얘기고 네. 첫 문장에서 얘기한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뭐 역이 이렇게 있어. 네. 역 앞에 역전시장에서 시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사람이 사람이 많아. 그것도 맞지. 근데 제일 처음에는 네. 여기로 뭔가 저기 실어 날랐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차가 다 있지 않았잖아.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토토로 다 실어 나르고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역 주변으로 도시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네. 완전 옛날 막 50년대 60년대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뭔가 팔아야 돼. 네. 그럼 뭘로 가져와 물건을? 어? 기차로 가져왔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멀리 못 가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팔기 시작한 거야. 네. 그럼 여기 시장이 형성되지.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시장 안에 들어가면 물건 파는 것도 있는데 또 뭐도 있어? 식당도 이제 있는 거야. 식당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막 조그마한 데다가 뭐 포장마차 같은 데 팔고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게 이런 말이야. 이제 그러면 나라가 마음먹고 의도를 가지고 지은 건 뭐밖에 없다? 역만 잡은 거. 역을 잡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차가 없다 보니까 멀리 못 가니까 여기 이제 상인들이 모였겠지. 상인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된 거고. 상인들이 모여서 팔다 보니까 물건밖에 없으니까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장 보러 온 사람들도 배고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식당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여기 표현하는 팀이자 go about 이제 뭐 real life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일상이니까 일상을 살다 보니 이렇게 의역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기는 이거 생기고 저기는 저거 생기고 하는 게 도시가 스스로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걔네가 처음에는요 충족시키려고 움직인다는 거죠. 즉각적인 니즈들 지금 당장에 어떤 내가 해야 될 거, 뭐 대단한 큰 계획이나 장기적 관점을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예로 볼까? 뭐 물건 가지고 왔어.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뭐 해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지. 뭐. 이게 이제 immediate needs. 근데 차가 없으니까 어디서 팔아야겠다 그냥? 여기서 팔아야겠다. 이런 거. 별 생각 없어. 다시 올라갈게. 즉각적인 니즈랑 똑같은 말이 별 의도 없이.
네. 그냥 뭐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이 없는 거를 아니면 큰 의도가 없는 거를 이렇게 그냥 근데 하고 싶은 거 별 의도 없이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학교에 뭐 떨궈줘야지, 출근해야지, 뭐 장소를 찾아야겠지, 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지사를 낼 혹은 뭐 안에 들어가서 살 집을 살아야겠지 해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는 거지. 얘네가 같은 말 또 찾자. 얘네가 도시를 형성해야겠다라는 크고 장기적 관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일이란 건 뭐다? 도시를 형성한다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야.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이 뭐다? 별 의도 없이 그냥 지네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모이게 되고. 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애 학교 보내야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여기 있다 치자.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의 위치가 어때지겠어? 보통? 비슷해질 거야. 그럼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여기 다 모여 살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비슷하겠죠? 애 학교 보내고 나서 자기들도 출근해야겠지? 그럼 뭐 직장이 여기 있다 치면 뭐 여기 중간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자기네들은 운전하면 되는데 애들은 뭐 걸어가거나 어쨌든 더 안전해야 되니까 뭐 학교에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든지 어쨌든 비슷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떻게 되겠다?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그런 성향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서 제일 적절한 곳에 여기 모여 사세요. 여기서 장사하세요. 뭐 여기 도로 깔아드릴게요. 지금은 다 계획을 해서 국가 주도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형성된 도시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자기 욕구를 풀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위치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도시가 됐다는 거죠. 주어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along the way는 이렇게 외워버리자. 그 과정에서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 의도 없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있게 된대요. 많은 계획의 행동들을 있게 되는데 아까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있게 되는데 이 계획의 행동들은 자, 역접 걸었잖아? 역접이면 항상 역접 안에 있는 문장은 주제 반대야. 아까 별 큰 계획 없다며. 근데 갑자기 왜 계획이 있어? 근데 여기가 그러면 주제에 가깝겠지? 그 계획들은 굉장히 국지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계획들만 있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큰 계획이 아니라 다음에 이사 어디 갈까? 막 이 정도 있죠. 나 장사하는데 카페 어디 차려야 될까? 그 정도의 작은 계획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산다는 건 아닌데 그 계획이라 해봤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그 계획은 아니야. 풀로 잡자.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요. 도시가 생성되는데 이 집합적인 결과들이 모여서 생성된다는 거죠. 뭐에?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건들. 나도 학교에 나도 애 학교 보내야 돼. 나도 애 학교 보내야 돼. 이 니즈들이 다 일어나는데 학교 주변에 모여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주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카페 해야겠는데 근데 카페가 물론 일반인도 사 마시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사 마시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카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들 중 대부분은 했는데 그것들은요 요 개별적인 사건들로 가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게. 딱히 의도된 건 아니라는 거. 이 도시 건설을 하려고 의도된 건 아니고 근데 역점 한번 더 걸어서 요 계획의 행위들은 의도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하게 이 도시 개발 발전에 가이드하게끔 의도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성공적이려면
대부분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요 그 과정에 이해에 의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 과정에 의해서 도시가 스스로를 형성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구분할게. 네. 여기서 도시 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 얘기하는 대단위의 계획인 거고, 여기 액츄얼 플래닝은 여기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개인들이 하는 작은 계획들인 거고, 얘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국가가 신도시 개발할 때 봐봐. 국가가 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 주변으로 집을 지은 게 네.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 안 하고 지네 맘대로 형성된 도시들이 학교 주변에 집값이 비싸구나. 그 이유는 애들을 편하게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 거구나가 이해가 돼서 그걸 본따 온 걸 거 아니야. 그치? 네. 만약에 국가 신도시에서 학교를 여기 만들고 여기 상업지구 만들고 여기 주거지구 만들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딱히 개발 주도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네. 나중에 이 도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그 지침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가 형성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라든지 국가 주도 개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도시들, 서울이라든지 부산, 울산, 대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도시의 형성은 개인들이 사사로운 리즈 충족을 통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도시의 과정을 이해해서 나중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가이드 삼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도시 형성 과정에서 이거는 챙겨줘야겠네 하는 거는 따오는 거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 네. 이런 거는 국가 주도에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고.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H론이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이해해보면 플로우가 좋거든요. 네. 플로우가 이 폴스를 역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여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순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말한 거대로 한번 붙여보면 네. 당연히 네가 장점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물론 장점이 많지. 근데 뭐 단점도 있어 하면서 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한번 가주면 되고 이대 강조 대신에 후가 나온 거 어법을 한번 뽑아주고 그래서 도시가 스스로 형성한다 했다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역접을 한번 갔다 오는 거 한번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but 다시 한번 걸어서 핵심을 챙기자. 사람들이 만드는 건 맞는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하다 보니 지내다 보니 형성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큰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들한테 필요한 니즈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지역이나 모이게 되고 그게 이제 도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계획들의 특성이 크고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요 세 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여기 빈칸 한번 뚫을까요? 도시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개별적 사건이 모인 결과다. 네. 그다음에 어법 한번 잡자. 이 선행사 중에 일부만 가져올 때 그것 중 대부분이 하면서 most of which 이해해주면 좋겠고. 0점 한번 걸어서 얘네가 원래 개인들이 모여서 여기 사는데 아 이렇게 살면 도시 모이겠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도시 개발의 가이드에 쓰이긴 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학교 주변에는 주거 지역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국가 주도의 도시가 아닌 곳을 참고를 하면 그 답이 있는 거야. 네. 아 학교 애들 걸어 보내면 편하니까 학교 주변에 주거 지역이 있어야 되는구나. 상업시설이 저기 직장 근처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그런 거구나. 이것도 얘네가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참고할 수는 있는 거야. 가이드 한다는 표현 알아주고. 저 근데 most of which 저게 뭐 어떻게 요 개별적 사건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만 해줘. 선행사 중 대부분이. 그래서 그쵸 도시 개발을 하려면 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거를 이해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고 바이위치도 이해하자. 이 과정에 의해서 도시가 스스로를 형성한다. (23번을) 바로 봅시다. 얘는 유전자고 센트릭 하면 이제 센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유전자 중점 정도로 할까? 중점의 관점 이렇게 할게요. 형용사니까 유전자를 중요시 유전자를 중점으로 두고 보는 관점이 분리시킨다라 그랬으니까 뭐를 뭘로부터 분리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오르가니즘은 뭐 생명체 해도 되고 유기체 해도 되고 요 생명체나 유기체를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죠? 타고남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환경, 학습, 후천 얘네가 같은 편이고 그 다음에 타고남, 유전자, 본능, 선천 얘가 같은 편. 그래서 그쵸 유전자 위주로 보면 야 너는 그렇게 타고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그 뭐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너의 성장 환경이라든지 네가 뭘 배웠는지 네가 태어난 이후로 뭘 받았는지 이런 거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얘네가 여기에 가면 되고 얘네가 뭐 여기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특히 뭐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인간이 원래 그래. 타고나길 그래. 네 유전자가 그래. 네가 진화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만 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 비슷한 거 가져가자. 분리한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빼고 제거한다는 거죠. 뭐를 에이전시라면 여기서는 주체성이라고 가져볼게요. 주체성을 제거한다. 뭐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 뭘로부터 제거하냐면 그 유기체, 생명체에서 주체성을 제거한다.
주체성 갑자기 왜 나와? 주체성은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이나 의지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태어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쪽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인간은 주체성이 없다. 그럼 인간은 주체성이 없으면 뭐에 따르나? 본능 이렇게 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네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 해서 끝나는 거야. 아, 제가 어떻게 주체성을 가지고 뭐 할 수는 없나요? 아, 안 돼. 왜? 너는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 네 본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때려버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환경, 후천적인 이 요소들은요, 박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박스. 근데 그 박스 안에서 어버버번 잡고 유전자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요 생명체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환경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은 이렇게 때나 공간이 되어질 뿐이고, 이 얘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기부여 받는 건 뭐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냥 배경이 되는 것뿐이라. 그리하여 자, 이 글이 그 유전자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얘기를 해줘. 잘못 때 잘못 때 뭐더 이게 틀리긴. 아, 이 글은 그러면 유전자 주변의 관점을 긍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 부정으로 본다고 딱 자기 얘가 동사예요. 명사처럼 생겼는데 파티션이 또 나왔죠. 똑같아. 또 separate it from B랑 remove it from B랑 똑같아. 또 분리시키. 우리 그 파티션 하는 거 파티션. 유전자랑 환경적 요소를 서로 분리시키는, 여기 cause가 여기 생략된 거거든. 유전적 요소들이랑 환경적 요소들이랑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분사구문 챙기자. 그러면서 준대요. 단어 한번 챙길게요.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주냐? 전자한테 주는데. 유전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니까 전자. 유전자 주변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더 힘이 세. 이렇게 돼. 그리하여 단어 챙길게요. 이타주의라는 게 단어 챙길게. 부정당하게. 이타주의는 누굴 위한 거야,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한 거야. 근데 우리 본능은 누구의 생존과 번성이 우선인 거지? 자기인 거야. 그래서 이타주의라는 거는 부정당한 거야. 우리의 본능은 내 위주니. 왜냐면 현실에서는요, 생명체들이 행동을 하거든요. 지네의 유전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풀에 자기들의 유전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타주의? 그게 말이 되나? 하면서 부정이. 그리고 뭐 사랑, 증오, 뭐 욕구 등등의 이 동기부여들이요, 유전자를 통하고 유전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런 감정도 다 추천은 뭐다? 유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상해하는 감정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과 아기를 낳고 싶다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는 이타주의지. 그게 이 글에서 이 유전자 중심에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의 유전자가 좋아 보여서 네 새끼가 좋은 유전자를 나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누굴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제가 왜 싫다? 쟤랑 섞이면 내 새끼의 유전자가 안 좋아질까봐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다 자기 위해서인 거지. 예를 들면 제일 극단적이겠다.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살고 싶어, 저 사람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어라는 이타주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 관점에서 다 내 새끼가 더 좋은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아 보이는 사람의 유전자가 탐이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with this 하면 이런 상황에서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라고 하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유전자 위주로 다 흘러가는 이 관점이 맞다면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네라고 얘기를 한다. 생명체라는 게 오리지널 그러면 원래 죄수죠. 네. 죄수 혹은 뭐 포로인 건데 유전자의 죄수 포로라는 말은 여기서 죄수 포로는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벗어날 수 없다. 구속돼 있다는 상태니까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전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죄수다, 포로다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그 사람이 입장에 얘기를 해줘. 아까 뭐라고 미스리딩 거들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말이 안 된다. 한 번 더 자기 평가를, 아니, 자기 의견을 얘기해줘. 자기 평가를. 왜 말이 안 되냐면 만약에 죄수가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죄수는요 유전자가 죄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오히려 정반대면 반대지 네. 이 말이 맞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생각해봐라. 유전자가 피피 처리하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뭐에? 우리 생명체의 몸속에 유전자가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분사구문이 2번 나오거든요. 분사구문 한 번은 근데 수동이고 분사구문 2번은 능동이야. 유전자가 이 생명체의 의지에 복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 사람은 정반대 관점. 유전자 주변에서는 네 유전자가 그래서 네 인생이 그런 거야. 네. 네 유전자가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인 건데 이 사람은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자식이 이런 유전자를 갖게 된다. 인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정반대 관점이에요. 네. 요 이때 강조가 또 나오거든요. 이때 강조가 또 나왔어. 생명체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어떤 존재인데 우리 생명체가 어떤 동기를 갖게 되는 거고 네. 그 동기를 갖게 됐을 때 유전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보죠. 메시가 있잖아요. 네. 메시가 지금 지구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 그럼 메시가 축구를 잘하는 유전자가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게 유전자 관점. 유전자 중심 관점은 얘가 축구를 잘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타고났지 않냐. 얘가 노력만 한다고 짤이 같겠냐. 얘는 타고난 거다. 맞는 말이지. 얘가 타고났으니까 얘가 지금 지구 축구 1등인 거고 나머지는 얘를 못 이기는 게 유전자가 못 타고나서인 건데 네. 지금 이 글쓴이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야. 이거 타고난 거 인정해. 근데 만약에 메시가 나 축구 선수 해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었으면 난 축구 선수 싫은데 이거 다치고 나는 회계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리 타고났다 한들 축구 선수가 됐겠냐? 그럼 이 사람 말이 이제 맞을 수 이 사람 말은 이런 거야. 의지가 있어야지 유전자를 써먹는 거지.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 말은 그거야. 다시 정리할게. 이 사람은 유전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타고남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뭘 부정하는 거다? 유전자 중심의 관점. 다 이 사람 이 유전자 중심의 관점 뭐까지 얘기하냐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뭐 때문이다? 그렇죠. 유전자 때문이다. 이까지 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마침 축구를 잘하는 유전자도 있어서 축구 선수가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거는 후천적으로 뭔가 통해서 되게 된 거고, 그때 타고난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써먹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뭐가 진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글에서의 관점이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이 글쓴이의 관점이 뭔지 이 정도는 이해하고 뭐가 더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요 생명체 organism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기원이 이 생명체를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서 생명체를 우리가 올거니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그 관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최소한, 그러니까 최초로 저 단어를 쓴 게 제일 처음 발견한 게 임마누엘 칸트의 요게 책 이름이겠죠. 1790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자기 근거에 이제 자기 주장의 근거를 역사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중심의 관점은 strip A of B 요거 알아주면 좋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separate A from B 똑같아. remove A from B 또 하나 뭐 있었지? partition A from B 똑같아. 그래서 이 생명체에게서 요 스스로 본질적인 요 스스로를 빼내는 거래. 뭔 소리다? 올거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만들어 가서 그렇게 붙인 건데, 그런 특성 없고 생명체라는 거는 다 타고난 거야라고 하면 이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일 본질적인 특성이 스스로 의지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런 거 없고 다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라고 하면 저 단어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흔하게 나오는 그 두 관점인 거야. 선천과 후천인 거고, 후천 안에 들어가는 게 자아, 의지, 여기까지 이제 후천으로 다 넣은 상황이야. 선천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한다? 모든 게 유전자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런 성격인 거, 네가 뭐뭐 해야겠다라고 동기부여 받는 거까지 전부 다 유전자가 그렇게 명령한다. 근데 이 사람은 유전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의지가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적절한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네 번 바꿨었거든요. separate A from B 한번 잡고, remove A from B 한번 잡고, partition A from B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trip A of B. 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서 4개 챙겨주면 문제도 문제인데 나중에 해석할 때 무조건 써먹을 거야. strip 나오면 of가 나올 거다, partition 나오면 from이 나올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 끌어올기도 좋으니까 저거는 부문처럼 그냥 가져가는 것도 추천하고, 그리고 어휘를 조금 더 제시를 해보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주권이 주어지는지.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니까 이타주의는 부정돼야 된다는 표현 이해해주고. 3번에서도 음.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3번에서도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의 관점도 잡자. 이 사람의 관점은 야,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의 관점 얘기해 주는 거 갇혀 있는 거는 유전자지. 그리고 복종하는 것도 유전자지. 앞에는 PP 처리하는 거 이해하고 뒤에는 능동 처리하는 거 이해하고 갇혀 있고 복종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아를 가진 생명체 유기체가 유전자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분석문 한번 더 잡자.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법 어휘. 네. 플로 한번 잡자 마지막으로. 어법 위드위치도 좀 잡아주고. 위드위치 하나 더 있어있네. 거기다 여기다 관련해가지고. 아닌가? 이때 강조 한번 더 잡아주고. 어법. 그 다음에 어법 진짜 없어요. 플로 잡자. 그리하야. 표현 잡아주고. 또 그리하야. 근데 문장 삽입이나 문장 삽입으로 제일 크리틱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가 지금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위트리스 하면 이게 맞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여기도 리스는 누가 뭐의 포로인지 거꾸로 야 포로가 있다면 유전자가 포로자면 어떻게 이렇게 걸어주는 거. 프리즈너는 단어 때문에 좀 쉽기는 한데 그래도 문장 삽입 제일 중요해놨죠. 문장 삽입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삽입 가능한 게 9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내게 되면 지금 10번에서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얼거니즘의 단어 기원 뜻부터 내밀어 줘야 되거든요. 네. 얼거니즘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셀프 오거나이징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얼거니즘한테 셀프 오거나이징 특징이 없다 그러면 제일 본질적인 특성이 자아가 없어지는 거네? 이렇게 돼서 요 서술이 먼저 일어나야지 10번으로 갈 수 있게. 근데 마지막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못 내니까 문장 삽입으로 어려운 거는 9번이 문장 삽입으로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6, 7번은 사실은 문장 삽입으로 냈을 때 너무 쉬워서 크리티컬하긴 한데 난이도는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 글은 gene-centric view에 대해서 반대, 네. 반박하는 글로 봐.